네, 저소득층이 지지한다. 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어제 오후죠. 박찬대 의원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실제로 이재명 의원의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언론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댓글 정화, 가짜 뉴스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시정해주고 말 같지 않은 여론조작 많이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에 의지해서 버티겠어요. 네, 실제로 확인해 보셨죠? 이재명 의원이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왜 그런 걸까요? 언론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발언에 지금 논란이라고 제목도 적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팩트가 맞느냐. 제가 봤을 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선에서 그때 종부세 내는 동네에서는 다 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당 지지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더 문제다. 그런데 폄하를 갖다가 해도 어떻게 겸하느냐? 학력과 재산과 같은 것으로 재산이 없고 학력이 없고 하니까 좀 떨어지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뉘앙스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도 없어요. 과연 저학력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뭐 고등학교만 나오면 저학력이냐 아니면 뭐 대학을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저학력이냐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단 말이죠.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것은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다라고 옛날부터 쭉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재명 의원 말씀대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서민들로부터 지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다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뭐 압도적으로 높으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편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한 대로 결국 이제 목적은 언론을 좀 그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재명 의원은 또 어제 보면요. 좀 늘 그래왔듯이 어제도 기득권을 경계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이 길로 들어온 사람이고 또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진 게 없기 때문에 국민께 드린 약속 제가 마음먹은 초심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자들로부터 지킨 사람이에요. 정말 언론, 권력, 정치권 다 비워요, 다 비워. 그냥 저만 잡으면 그건 견디겠는데 무조건 제 가족들을 막 이렇게 인질 삼아 잡고 힘들긴 합니다. 그것도 운명이죠. 네, 이재명 의원 말대로라면은 언론, 권력, 정치권 등이 자신을 총공격한다고 했는데 이걸 뭐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최준봉 교수님, 이렇게 모든 기득권자들이 이 의원을 찍고 공격하고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지지자들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사실 소수 그룹에 있었다가 대권 후보가 됐고 정말 그 본인의 그 성장 과정을 봐도 사실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봐더라도 지금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게 훨씬 많죠. 현재는 본인한테 우호적인 세력보다는.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를 밝힌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하는 표현들은 결국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본인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는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자리들을 다 했습니다. 성남시장 2번 하셨죠.
자, 경기도 지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의 지사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또 국회의원이 또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표가 거의 확실합니다. 네. 자, 이게 기득권이 아니면 뭐가 기득권입니까? 제가 기득권입니까? 제가 저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럼 누가 기득권이지? 아니,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이 기득권이 아니면 누가 기득권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러면서 제 귀를 의심하는, 항상 어떤 면에서 자기의 피해의식을 강조를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의원만큼 대한민국에 확실한 기득권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언론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론이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이거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무 근거 없습니까? 다 근거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언론이 무슨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걸 언론은 공격을 한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에 의해서 가장 어떤 면에서 효과를 봤던 분이 본인 아닌가요? 본인의 정말 성남시장에서 대권 후보가 되기까지 언론의 역할이 없었으면 본인이 어떻게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언론 공격하고 이용할 때는 다 이용을 하고, 저는 참 이 의원의 어떤 이런 인식이 예전에도 저랬었는데 좀 바뀌었을까 싶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글쎄요, 도대체 그럼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어디에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어제 발언과 관련해서 일부 좀 짚어드렸고, 이재명 그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나흘 전에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보시죠. 버카를 바꿔치기 한 분이 그분이라고 들어갔는데, 숨진 참고인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사였다고 하는데 그거 좀 알고 계셨나요? 참고인 사망하신 데는 입장이 어떠신 걸까요? 미안합니다. 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숨진 참고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고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하던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성남 지역 관계관으로 활동할 당시에 저 빨간색 원안에 있는 저 참고인 그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우리 박상규 위원 보시기에는 오늘 동아일보 저 보도가 주는 시사점은 어떤 걸까요? 저 자체가 어떤 그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2014년에 성남시장일 때 이제 각 지역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통합 그 방위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 당시에 기무사 성남 지역 요원의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지금 뭔가 발언할 때 누군가 발언할 때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저것이 이제 무슨 사적인 자리였거나 또는 뭐 개인적인 어떤 무슨 산악회 같은 모임에 본인이 참석해서 뭐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든가 뭐 그렇다면은 좀 이 의혹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예.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그 팩트 체크를 해서 이 사람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라는 자리는 또 비보수더라고요. 시간당 회의에 참석하면 시간당 한 1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저 기부사령부를 그만두고 다른데 군납업체를 잠시 거쳐서 이제 그 회사의 추천으로 해서 들어가서 비상임 이사를 했는데 이 정도 친분 관계로 성남시장 시절에 같이 지내던 사람들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또 그 법인카드 의혹 자체가 부인 김혜경 씨 문제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또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물어볼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침묵으로 일관한 거는 뭔가 숨기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괜히 기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서 책을 잡힐 일이 없는 거죠. 네.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박상규 의원께서는 좀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아까 뭐 동아일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회의라든지
아까 경기도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거라든지 이런 보도들이 왜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이제 이런 보도 나오는 게 네. 결국 이제 배모 씨라는 분이 그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 시절에 그 같은 변호 사무실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성남시의 7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고 경기도로 가서도 5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고 김여경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봐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이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죠. 근데 이 배모 씨가 이 지금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개인 카드를 뭐 이렇게 교환하기도 그 이제 법인 카드하고 서로 어떤 교환해 쓰기도 하고 그리고 거주 지역이 지금 이 배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동아일보가 제시하고 있는 저런 뭐냐면 저희들도 이제 회사에서 보면 옛날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기무사 요원하고 국정원 요원들이 각 그 관공서에 일단 출입을 합니다. 정보 수집 등등을 위해서. 예. 그러면 그 관공서의 장과 자주 만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주로 IO라고 그러거든요. 이 IO들이 사실 시장들하고도 가끔씩 만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을 또 뭐 교환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의원이 알고 있었던 인물이 아닐까. 더군다나 그 증거가 뭐냐면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였는데 여기에 비상임이사 했던 분들이 보면 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어떤 차장 측근이라고 하는 경기진흥원에 했던 이한주 교수,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비상임위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예를 들어 국군 기무사 요원이었는데 그냥 조그마한 군납업체에 근무하는데 여기에 이사까지 할 정도면 뭔가 이재명 의원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법인카드는 예. 결국 이재명 의원의 지금 국고손실죄 혐의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가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경기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문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재명 의원과 뭐 직접적인 관계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가 사망한 자택이요. 알고 보니까 법카 의혹 핵심 인물로 꼽혔던 전 경기도청 5급 직원 배모 씨 모녀 소유라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단순 세입자일 수도 있지만 의혹은 커지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무사 요원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시장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나? 그런 것들도 조금 그 의문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돌아가신 김모 씨가 기무사에서 그렇게 고위직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남 담당하는 정도이고 예. 전역도 2018년 정도, 그러니까 40대 한 초중반 정도의 전역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제과학연구원인가요? 예. 거기 그 비상임 이사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 그래요? 전관 출신 변호사, 그다음 유명한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비상임 이사였는데 저 정도 커리어로 비상임 이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망한 김모 씨가 자기 카드를 이렇게 그 썼다는 이야기, 빌려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도대체 이 세상에 자기 카드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줄 정도 관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의혹이 있는데, 그런데 거주하는 곳 자체가 배모 씨 소유의 그 빌라였다라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배모 씨하고 둘이서 이제 뭐 식사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여러 번 포착됐다라고 하니까 예. 이건 굉장히 밀접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배모 씨가 이제 5급 공무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뭐 부동산이 서울과 경기도에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수십억대 자산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도니까 자꾸 이제 더 의혹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네. 통합방위 체계 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제가 네. 볼 때는 관련된 사람들이 회의하는 곳이에요. 이게 시장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개인이. 예를 들면 협의회 회의에 그럼 기무사 근무자가 저는 참석했을 거라고 2014년도에요. 그럼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면 통합방위 협의회 기무사의 그 파견 근무에 당연히 참석한 참석위원이었으면 그 회의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뭐 시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회의 참석자로 참석하는 게 왜 크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배모 씨와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과 배모 씨는 무슨 관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그럼 이재명 시장을 만나가지고 무슨 뭐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무슨 비상미사 한 그것도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누가 이걸 추천을 했고, 그럼 누가 추천해서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그럼 왜 이 사람을 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재명 지사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 못 뽑아라 이렇게 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언론이 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혹의 내용들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의원과 직접적 연관있다는 연관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지나치게 관계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